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수학 시간 기분 좋게 시작해 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는 부등식의 미지수의 특정한 값을 대입한 후에 그 부등식이 참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용해서 해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등식의 성질이랑 비슷한 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등식의 성질인데요. 등식의 성질에서는 A와 B가 같을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배울 부등식의 성질은 이 등식의 성질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집중을 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63쪽에 탐구학습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부등식의 양변에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사칙 연산을 했대요. 그랬을 때 이 빈칸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어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뒷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 지금 2는 4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에 양변에 같은 수 2를 더하게 되면 좌변은 4, 우변은 6이므로 오른쪽에 있는 수인 6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빼는 경우는 좌변은 0, 우변은 2가 되어서 이 경우에도 오른쪽에 있는 수인 2가 더 커져요. 자, 보면은 부등식 다 오른쪽의 수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식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다음으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아까 전에서 다뤘던 2는 4보다 작다. 이 부등식의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좌변은 4, 우변은 8이 되므로 오른쪽에 있는 수인 8이 더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좌변은 1, 우변은 2이므로 우변이 마찬가지로 더 크겠네요. 이렇게 지금 부등식의 방향이 오른쪽이 더 크다 였었는데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직선에서 봤을 때도 앞에서 봐볼게요. 앞에서 볼 때도 더하거나 빼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두 수의 크기는 똑같이, 그러니까 대소 간격은 유지되면서 이렇게 똑같이 간격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는 이 간격은 변화되지만 두 수의 대소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따라서 부등식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거죠. 이번엔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양변에 음수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4, 우변은 마이너스 8이에요. 자, 두 수 중에선 어떤 수가 더 크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더 크겠죠. 그 다음으로 양변을 같은 수 마이너스 2로 나눈 경우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어떤 수가 더 크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자,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원래 부등식에서는 이 우변에 있는 수가 더 크는데 이 같은 음수인 마이너스 2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는 좌변에 있는 수가 더 크네요. 이처럼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식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직선에서 확인할 때도 이렇게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대소관계가 바뀌면서 수직선에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정리하면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여기에 별표가 들어갑시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과 비교했을 때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등식은 성립했지만 부등식은 방향이 바뀐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이런 차이점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으로 이 3번 성질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3번 성질 잘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 어떤 경우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지에 주의해야 되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교과서 65쪽에 문제 1번을 같이 해결해 볼게요.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으시오. 자, 1번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는 경우에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죠. 양변에 같은 수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경우에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지 않아요. 3번 양변에 음수 마이너스 4를 곱해줬네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4번 양변에 같은 음수 마이너스 4를 나눠줬어요. 이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 되죠? 맞아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과 같이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괄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으시오. 여러분들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중요한 거는 이 A와 B의 어떤 수, 즉 양수가 곱해졌는지, 양수가 곱해지거나 나눠지거나 아니면은 음수가 곱해지거나 나눠지거나 이것만 집중하면 돼요. 뒤에 어떤 수가 빼지고 더해지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거에만 집중해서 봅시다. 자, A와 B에 3이 곱해졌네요. 양수 3이 곱해졌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 되나요? 바뀌지 않겠죠. 2번. 자, A랑 B에 음수 마이너스 1이 곱해졌어요. 음수가 곱해졌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바뀌겠네요. 자, 3번. 3번에서는 양변에 양수 4로 나누어줬죠. 그러므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2 음수를 곱해준 거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의 방향? 맞아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푸는,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요.